야,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진짜 막 한 9천만 원, 1억 하겠는데? 설마 하이컨트리를 가지고 오겠어 했는데 하이컨트리를 가지고 왔어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우파님, 쉐보레 타오의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이전에 찍은 거랑 가격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쉐보레 타오가 온라인샵, 그러니까 쉐보레 온라인샵에서 사전 공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신형 타오의 시작 가격은 개별 소비세가 인하된 기준으로 9,253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다크나이트 스페셜 에디션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9,363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위장막 차량 앞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을 때는 쉐보레가 좀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이 쉐보레 타오가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엔진 스펙은 5.3 V8기통 가솔린 엔진과 3.0 6기통 디젤 엔진을 판매를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6.2L V8기통으로 나왔으니까 쉐보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운 사이징이 된 우리나라에 맞는 5.3L V8기통 가솔린이나 인증이 좀 쉽진 않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3.0 6기통 디젤 라인업을 가지고 오면은 성공할 거다, 괜찮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은 6.2L V8기통의 가장 상위 트림인 하이컨트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하이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기준으로도 8,300만 원, 8,500만 원에 시작을 할 정도로, 야,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진짜 막 한 9천만 원, 1억 하겠는데? 설마 하이컨트리를 가지고 오겠어 했는데 하이컨트리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 북미에서는 이 쉐보레 타오가 다양한 트림으로 또 판매가 되거든요. 5.3, 그 다음에 6.2, 그리고 3.0 디젤 라인업, 다양한 엔진 라인업이 있는 것처럼 5.3 같은 거 가지고 오고, 거기에 트림으로는 LS, 그 다음에 LT, 그 다음에 RST,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하이컨트리, 진짜 되게 많아요. LS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시작가가 6천만 원, 6,300만 원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5.3L LS 같은 거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정도만 가지고 들어와도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쉐보레가 이번에 가지고 온 타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 트래버스 때도 그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쉐보레라는 브랜드가 이제는 국내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수입차라고 봐도 될 만큼 이제 완전히 조금 약간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이 쉐보레 마케팅 팀과 이제 이런 간담회 같은 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모델은 수입차지 현대자동차랑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트래버스예요. 트래버스가 처음 출시했을 때 우리는 이제 포드나 이런 차랑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 현대자동차랑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국산차랑 경쟁하는 걸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쉐보레 높으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쉐보레 타오는 고급스러운 모델로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해서 가장 상위 트림의 V8기통 6.2L의 가장 큰 차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아쉬운 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구매 니즈를 계속 쉐보레가 좀 못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초대형 SUV를 찾는 분들이 나름 그래도 좀 가성비 좋은 모델을 찾는 분들도 있잖아. 실제로 지금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도 물론 엄청 잘 팔리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다운 사이징 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판매해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어떤 선택으로 어떤 결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상위 엔진 라인업의 가장 상위 트림 모델을 우리나라에는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엔진 라인업, 우리나라 초대형 SUV라고 하면 팰리세이드, GV60, 쉐보레는 트래버스까지가 그냥 대형 SUV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들어오면서 초대형 SUV도 좀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은 9,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비쌀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경쟁을 하는 대형 SUV보다는 한 단계 더 윗등급의 모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SUV의 가장 엔진 라인업 높은 트림이 뭐예요? 팰리세이드나 그 다음에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3.5 가솔린, 3.8 가솔린 이렇게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디젤 라인업 해봐야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2, 팰리세이드 2.2고, 그나마 이제 3.0 이제 디젤에 비교하는 게 GV80의 이제 3.0 디젤 6기통이 있기는 하지만, 가솔린 엔진으로 따졌을 때는 3.5와 6.2는 거의 2배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한 등급 더 위에 있는 정말 좀 더 럭셔리한 모델인 거는 맞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중에 9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 초대형 SUV를 살 만한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차라리 3.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안 난다고 해도 5.3L V8기통의 LS 혹은 LT 프리미엄 정도만 해서 한 6천만 원 후반에서 7천만 원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좀 남습니다. 아마 좀 쉐보레 분들이 좀 저보다 물론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서 우리는 좀 럭셔리한 모델로 럭셔리한 타겟으로 좀 고객 이제 위치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조금 대중화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상위 엔진 라인업인 6.2L V8기통의 최상위 트림인 하이 컨트리 모델이 들어오고요. 2열의 파워 릴리즈 기능이 적용된 캡틴 시트와 3열 파워 폴딩 시트가 적용된 7인승 모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4륜 구동은 기본에다가 에어 서스펜션 역시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파몰에서 준비한 컵플러스2 할인 이벤트. 컵플러스2 제품이 있으면 음료도 2개를 놓을 수가 있고 무선 충전이 되는 트레이가 증정이 되는데요. 지금 우파몰에서 컵플러스2를 구매를 하시면 본품 1개당 49,900원까지 할인이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대형 SUV 때문에 전장, 전폭, 전고가 엄청나요. 전장은 우리 보통 카니발이 이제 5,100 정도 하잖아요.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5,352, 그리고 전폭은 무려 2m 57, 그러니까 2,057mm의 엄청난 차체를 자랑하고요. 22인치 크롬 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휠 베이스가 무려 3m가 넘어가는 3,071mm의 엄청난 차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게 차가 워낙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2열의 레그룸은 1067이고요. 3열 레그룸도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초대형 SUV나 대형 SUV들 타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원하는 게 3열 시트의 활용도거든요. 뭐 대충 얘기 들면 카니발 3열 시트 활용하기 좋잖아요. 팰리세이드, GB80도 이제 뭐 7인승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3열을 활용하는데 뭐 조금 좁은 감이 있긴 있어요. 카니발을 제외하고는 뭐 팰리세이드, GB80 이렇게 좀 좁은 느낌이 있는데요.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3열 레그룸이 무려 886mm예요. 엄청나게 넓은 거죠. 이 정도 크기면 성인 남성이 타도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그러니까 폴딩을 안 한 기본 트렁크 공간은 722리터고요. 2열과 3열을 다 접을 경우 최대 3,480리터까지 엄청난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요. 요즘에 또 이제 견인력 많이 신경 쓰잖아요. 견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트레일러라든지 뭐 카라반을 끌을 때 이 견인력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3,493kg를 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트레일링 기능을 향상한 헤비 듀티 엔진 오일, 그리고 변속기 오일 쿨러, 히치뷰 카메라 기능, 그리고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등이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캠핑이나 이제 그 레저 스포츠를 워낙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좀 픽업 트럭들 많이 사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이 쉐보레 타호에는 견인력 포함해서 이제 기본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플래그십 SUV 고급화하긴 했지만 이거 안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카라반이나 캠핑카 안 끄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간소화해서 옵션 안 넣어도 분명히 충분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도 쉐보레 타호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굳이 안 넣고 좀 가격을 낮추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엔진 라인업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서 최고 출력이 426마력, 최대 토크가 무려 63.6 토크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제 버튼식 기어 시프트와 4륜 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이고요. 이게 이제 업계 최초로 17개의 모드로 엔진의 실린더를 비활성화, 그 다음에 활성화하는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V8기통 대형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이 V8기통을 다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연비 주행을 하는 뭐 4기통만 쓴다든지 이런 거를 17단계로 조절이 돼서 연비의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증받은 연비는 6.8L, 리터당 6.8L의 연비를 이제 공신 연비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6.8L라고 하면은 야, 이 연비가 왜 이래? 뭐 10L 정도는 나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차체 사이즈, 크기, 무게, 엔진 V8기통이에요. 남자는 뭐 V8기통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6.8L면 나름 그래도 선방하긴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어 서스펜션, 어댑티브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자동 레벨링과 지상고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는 지상고를 20mm 낮춰서 공기 역학이나 연비를 이제 개선을 해주고요. 요게 또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하거든요. 오프로드 주행 모드는 25mm에서 최대 50mm까지 차고를 높여서 안정적인 오프로드 주행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LED 컷시디 램프가 포함된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차체가 굉장히 높지만 이제 타고 내리는 탑승자가 손쉽게 차량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카니발도 자꾸 높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타고 다니기 좀 힘들거든요. 타고 내리기. 근데 이제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서 타고 내리는 것도 좀 더 수월하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좀 이제 차고 높이, 높낮이도 좀 조절됩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요즘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가지고 이 카메라와 인식을 해서 이제 방지턱이나 지하주차장 지나갈 때 미리 인식을 해가지고 뭐 차체를 높이고 내리는 이런 것들도 요즘 좀 상용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기능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SUV들, 그러니까 SUV 타면 좀 뭐가 있냐, 진동이랑 롤링 현상들이 좀 있잖아요. 좀 멀미가 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노면을 스캔하여 최고 수준의 그냥 반응 속도를 자랑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장착을 해가지고 SUV 특유의 그 롤링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리뷰 같은 거를 보면은 쉐보레 타호의 승차감이 이전에 느꼈던 그런 초대형 SUV들과 완전 다르다, 정말 편하고 부드러워졌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차를 받아가지고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열과 3열을 다 이렇게 평탄화해가지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다고 하거든요. 하루빨리 실제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진짜 고급스러운 옵션들과 이제 그런 것들 다 넣은 거는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은 아쉽다,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느끼는 건데 쉐보레에서는 좀 이런 뭐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좀 캐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독불장구처럼 이렇게 뭐 해서 밀어붙이면 되게 이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조금 더 라이트한 모델의 컴팩트한 모델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야, 5.3L 가솔린에 그냥 LT 정도 해서 한 7천만 원으로 맞췄으면 야, 뒤에 그런 저기 트레일러 같은 끄는 거 그 기능 빼고 조금 더 옵션들 간소하게 해가지고 좀 출시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왜냐면 7천만 원이면은 뭐 GV70, 뭐 GV80이랑 이제 경쟁하는 모델이잖아. GV80 보면 알겠지만 없어서 못 파는 차거든요. 딱 GV80 소비자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야, 이거 이 정도 금액이면 대형 SUV 럭셔리긴 하지만 럭셔리 말고 좀 더 큰 사이즈에 쉐보레 타호 괜찮다, 이걸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9천만 원이 넘어가면 말 그대로 진짜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이 9천만 원이 넘어가면 BMW X5나 GLS, Q7, Q8이랑 경쟁해야 돼. 이게 되겠냐고. 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